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두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도 고산지 들어갑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황구가 산행하기 전에 위성지도를 위성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 쪽으로 걸쳐 있고 아직 북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산행이 생각보다는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50m 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안개가 자욱하던데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안개가 좀 거치네요. 지금 차의 수온주는 18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날씨가. 자, 오늘도 고산지대 한 700m 정도 되는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황구가 이 등산화 끈 맨다고 끈 땡기는데 이 끈이 터져버립니다. 이러면 산행이 안 되잖아. 이거 뭐가 묶고 산행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황구가 비상용 등산화 끈은 항상 예비용으로 배낭에 갖고 다니려 했잖아요. 황구 배낭에 비상용 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고 가겠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아래 산행하고 어제 물건 해오고 오늘 또 산행인데 몸이 최정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또 장마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7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6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옷 갈아입고 장비 챙기고 준비물 다 챙겼습니다. 배낭에 비상끈이 없으면 오늘 산행 못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장갑이나 끈이나 등산화 끈이나 이런 것은 비상용으로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으니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잡이다. 출발!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이제 절벽이 시작되고 계곡이 시작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황구가 위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동네 저 아래 차대놓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참 걸어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잔대입니다, 잔대.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뭔가가 있죠. 자, 오늘은 일찍 보여줍니다.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보다는 조금 더 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가. 자, 이거는 캐볼 필요는 없고 오늘 좀 일찍 보여줍니다. 도라지가. 초대문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법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 도로가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참 올라왔죠. 여기 보고 바람 좋은 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절벽을 올라가는데 요 보니까 여기에 어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요 아래도 보면 도라지 어린 삭대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이 산에 자원은 있는데 이제 과연 황구가 원하는 그런 초대물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바람 한 점도 없네요. 계속 갑니다. 자, 아까 도라지 파는 데서는 어미가 있나 싶어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층부로 계속 올라갑니다. 저 12시 방향에 한 15m 앞에 한번 보시죠. 절벽 중간에 삭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일단은 절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 보니까 요 아래에 어린 도라지 삭대 2개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황구가 저 올라오면서 맞는 거 저기 있네요. 자,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통벽이죠. 요 옆에 풀숲 속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거는 삭대가 조금 굵게 나옵니다. 저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의 설레임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 통백이지 않겠나 싶었는데 역시 통백이네요. 여기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잡풀하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 겁니다. 자, 이거는 삭대 굵게 하고 길이가 좀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살 캐보고 요것도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아래서 올라오다가 순간적으로 이 보라색이 참 슬쩍슬쩍 보이길래 설마 했습니다. 야생에 도라지 꽃이 피었을까요? 아직 안 피었지 싶었는데 저기 보니까 도라지 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전에 개들은 다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묶고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쁘네요. 자, 도라지 야생의 도라지 꽃입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보라색이 진하다가 나중에 점점 연해지거든요. 자, 원래 처음 봤는 도라지 꽃입니다. 야, 진짜 이쁘네요. 이쁘지만 진짜 기분도 좋습니다. 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야, 이 바위 속에 붙어가지고 이 아래 흙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뿌리가. 일단은 살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세력이 안 좋으면 다시 묻는 걸 하고요. 황구가 2020년도에 첫 도라지 꽃을 봤습니다. 야, 진짜 기분 좋습니다. 이게 황구는 이 아래 흙이 있는데 밑으로 좀 타고 내려왔으면 싶었는데 역시 보시면 이 통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노출돼 버리면 흙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잘라 가지고 이 아래다가 묶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뿌리가 더 크진 않습니다. 바위가 있으니까. 자, 어린 삭대들은 꽃을 안 피웠는데 큰 삭대들은 꽃을 피웠습니다. 저기 보라색이 하나 살랑살랑 보이죠? 그 가로수 나무 뒤에서 얼굴을 숨기는 아가씨처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저 위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m 더 되는 삭대가 절벽난간에 있습니다. 자, 이게 통백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이것도 살살 틀어보고 세력이 그래 안 좋으면 다시 묶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것처럼. 그 뒤에는 묵은 삭대고 이거는 큰 삭대죠. 자, 일단은 살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한참 만에 한 중급 정도 되는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성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요거는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합니다. 자, 한참 더 올라오니까 드디어 오늘 가야 할 상층부 본전력이 나옵니다. 자, 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절벽이 하나 있고 또 이 우측에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좌측을 가든지 우측을 가든지 일단은 한 군데를 먼저 보고 또 한 군데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좌우를 어디로 갈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그 2시 방향에 절벽 중간에 저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꽃은 핀 것은 아닌데 도라지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니까 황구가 아까 저 아래에서 봤는 도라지 삭대가 여기 있네요. 통벽 사이에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쪽에 저기 난간에도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철벽 사이에 도라지 삭대가 박혀 있다는 것은 저 상층부나 이 어디에도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자,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 있다가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야, 올라오니까 도라지 큰 것들은 안 보이고 옆에 이 꼴짝이거든요. 절벽 옆에 난간인데 여기 도라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별로 크진 않은 어린 건데 왜 보냐면 잎이 보면 춘난의 중투나 복륜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잎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변종인지 아니면 상처 입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똑똑하네요. 도라지 옆에 삭대가 황금색입니다. 이 춘난 같으면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항구가 하도 이쁘고 신기해서 이게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야, 진짜 멋있네요. 자, 올라와 보니까 이쪽보다는 저 건너편 절벽 난간의 턱들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저 건너편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야, 일단 도라지가 멋있기는 멋있습니다. 이제 건너편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산을 타면서 절벽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초대물을 한 방에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지금 절벽을 좌우로 수색하면서 어린 도라지가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대물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절벽 상층부에서 내려오면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저 아래 흙 있는 턱 있잖아요. 저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저기는 없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거의 정상 쪽 다 올라왔습니다. 요 위에서부터는 절벽이 없고 송이산이거든요. 항구가 도라지 볼 장소는 거의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려가면서 도라지를 찾아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린 것들은 뜨문뜨문 있는데 큰 것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큰 것들은 그 아까 오면서 봤는데 그 있잖아요. 절벽의 한 중간 부분에 그쪽 위치점에 한 해발 한 400에서 500m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층부에는 거의 없네요 보니까.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내려갈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또 로프 탈 자리가 있으면 간만에 로프도 또 한번 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 오니까 진짜 천하 제일경을 보여줍니다. 이 장마기간 중에 이렇게 산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만, 한 10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흙으로 둘린 이런 곳이 나타납니다. 절벽 정사면에 흙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도라지 서식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층부 쪽에서 어린 도라지들이 하나 두 개씩 보여야 되는데 일단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 아래쪽에 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 볼 만한 자리거든요. 자, 여기는 도라지가 있든 없든 간에 항구가 이 소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이렇게 좀 뜨끔한 장소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간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지금 굵은 소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작은 소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들을 세팅했거든요. 이제 저 절벽 난간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느낌은 좋은데 내려가 보면 가봐야 알겠죠.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오니까 역시 항구 예상이 맞죠. 여기 한번 보시죠. 중급은 안 되지만은 중급 될까 말까 하는 이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중급보다는 안 되지만은 일단은 뭐 삭대는 있네요. 일단은 저 상층부에 황구는 자원이 없길래 야, 이 자원이 없나 싶었는데 역시 예감은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어린 도라지 삭대를 하나 찾았으니까 이 아래로 더 내려가 가지고 큰 도라지 삭대들이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서 로프가 한 35m 내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로프가. 이제 절벽의 마지막이 아래 보여버립니다. 저 중간에도 없길래, 야, 없나 싶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엄청난 상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아주 굵진 않는데, 밑에는 아래도리는 굵거든요. 자, 야, 삭대 2개짜리 도라지가 이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야, 일단 공간도 어느 정도 되어 싶은데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행복과 5분의 실망입니다. 와, 여기 밑에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없고 바로 낙엽으로 쌓여있고 바로 아래 통벽 안에 들어가 있네요. 야, 와, 이제가 안 제껴지 싶은데 한구가 살살 때려보니까 공간은 있거든요. 야, 약간 울리는 소리 나는데 이 제껴봤자 이거 뭐 뿌리가 얼마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기분만 좋고 캐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어마한 도라지 삭대를 봤다는 것만 해도 그걸 위안으로 삼고 이거 그냥 묻겠습니다. 이거 놔두면 지가 계속 종족 번식을 하잖아요. 야, 밑에 이 지금 공간이 없네요. 저 옆에 흙 있는 자리 좀 있으면 좋은데 흙이 있었네. 황무 처음에 이게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통벽 아래 속에 꼽혀 있네요. 이거는 작업 못합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상층부 올라가가지고 저 좌측에 턱이 있고 저 건너편에 공간들도 좀 있거든요.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라지는 이렇게 다시 묶고 갑니다. 자, 안됩니다. 작업 자체가.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야, 이 황암 절벽에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큽니다. 이 황암 절벽에 내려가면 진짜 거울에 반사되는 그런 햇빛의 열기거든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우측으로 가니까 우측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물 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 좌측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산은 멋집니다. 힘은 들어도. 이제 정상 쪽 절벽이 있다가 내려오는 길을 찾으면서 올라갈 때 그 좌측의 절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앉아서 물 먹으려고 쉬는데 아래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야, 요 안에 도라지 삭대가 요 하나 있는데 이것도 통벽 같습니다. 좀 굵어지는 바위에 좀 있으면 좋은데 꼭 보시죠. 굵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요 통벽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영상만 찍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항구차가 저기 있고 여기 시원한 썬녀탕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하천 쪽에는 그래도 물이 많습니다. 저 산 쪽에는 거의 물이 다 한 개도 없던데 진짜 시원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항구가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산행하고 어제 화요일은 하루 물건하러 포항 갔다 오고 오늘 수요일은 또 산행이었습니다. 한 3일 동안 계속 빡세게 밀어붙입니다. 체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항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구도 뭐 이 여름에 산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한 600m 정도 되는 산에 갔잖아요. 산도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로프 타면 황암 절벽이 다 올라 있거든요. 한여름에요. 거기를 로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항구가 한 번 산행해서 로프는 딱 3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이 좋고 3번까지 타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초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그래도 뭐 중급 도라지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점은 항구가 정상 쪽에 갔을 때 도라지가 거의 없었잖아요. 내려오면서 그 절벽 하나 보고 로프 타고 내려갔는데 그 엄청난 삭대가 2개 딱 있는 거 봤을 때 진짜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야, 도라지를 물론 캐는 것도 보는 것이고 물론 집에 가져오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은 뿌리를 보지 않아도 그 절벽 중턱에 그런 삭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상한 지점에 내려갔을 때 도라지가 있다는 것, 내가 예상한 산에 갔을 때, 절벽에 갔을 때 도라지가 있다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약초를 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오늘 또 그 절벽에서 도라지 꽃핀 거를 황구 원래 처음 봤잖아요. 야,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쪽에
한국에 받는 거 두 개만 피어 있고 다른데 큰 삿대들은 오늘 안 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다음 주쯤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쪽에도 아마 도라지 꽃이 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라지 꽃이 피면 물론 발견하는 것도 쉽지만 발견을 떠나서 절벽에 도라지 꽃이 피어 있잖아요. 진짜 이쁩니다. 보라색 꽃이 조롱조롱 달려있는 것을 보면 진짜 경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그 최강의 그 도라지 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가을에 황금색으로 물든 그 단풍 도라지 삭대도 멋있고 한겨울에 누렇게 그 볏짚탄처럼 변한 그런 도라지 삭대도 멋있지만 이 여름에 푸르게 힘차게 삭대를 올려가지고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도라지 진짜 이쁩니다. 그 백도라지 흰색 꽃은 야생에서는 거의 잘 안 핍니다. 흰색 꽃은 거의 변종이기 때문에 그 오지에 재배하는 꽃은 보이지만은 야생에서는 흰색 꽃은 거의 잘 없습니다. 가끔 있긴 있는데 잘 없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내려올 때 그 토종벌 하시는 분이 동네 사람들이 내보고 산에 뭐 있냐면서 이러길래 아니 없던데요 이러니까 벌 하시는 분이 자기가 도라지 다 캐가지고 없다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황구는 절벽에 대해서는 거의 구단입니다. 황구가 절벽을 하면 수년간 타고 절벽을 1년에 수백 일 타잖아요. 목숨 걸고 타는데 그 바둑의 1급이 구단의 그 마음과 구단의 그 수를 읽어내겠습니까? 못 읽죠. 그 사람이 다 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리는 겁니다. 그 산이란 것은 평수도 평수지만 그 중간중간에 협곡도 있고 절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다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분들 산에 가서 황구가 산에 가서 그 산에 도라지 다 볼 수 있다. 그 장난 못합니다. 다 절대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습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에 산행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꿀팁을 하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우리 구독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자, 일단은 도라지란 것은 산약초 중에서 산삼이 음지의 최강의 식물이라면 도라지는 양지 식물 중에 최강입니다. 도라지만큼 양지 바른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식물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산행물 하수어든 도라지든 산삼이든 이 약초를 볼 때는 첫째 약초가 사는 그 서식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 서식 환경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만이, 안목이 있어야만이 그 산행물을 볼 수 있거든요. 낚시보다 약초 산행이 1000배, 1000배 어려운 게 뭐냐면, 물고기란 것은 물때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지가 이동하잖아요. 내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밑밥 치면 고기들이 오지만 산약초란 것은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씨앗이 던져지면 그곳에서 평생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란 것은 한 군데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뿌려지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이게 번식을, 그 씨앗을 새싹이 터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도태되고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도라지라는 것은 일단은 양지식물의 최강이고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굉장히 배수 잘 되고 그 물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경사진 곳이잖아요. 경사진 곳이 바로 바위 있는 곳입니다. 바위가, 산의 바위는 넓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경사로 써 있기 때문에 그 바위가 있는 곳에 배수가 가장 잘 되고 물이 가장 쉽게 잘 흐르죠. 그런 곳에 도라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결정할 때 일단은 내가 요즘은 위성지도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위성지도 가지고 내가 평소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춰가지고 산행지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위성지도 가지고 위성지도에 등고선 있잖아요. 등고선이 촘촘하면 거기서 경사가 급경사고, 등고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또 이왕이면 남쪽이 좋겠죠. 남쪽에 배수 잘 되고 경사 지는 곳이 도라지가 있는 서식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산행지를 보셨다시피 도라지란 게 멀리 간다고 해서 높은 산에 간다고 해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지를 결정할 때 내가 만약에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높은 산에 급경사가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곳에 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음까지를 부를 수 있거든요. 도라지 산행 자체가 전부 다 그 급경사가 돼 있고 사소한 추락 하나가 엄청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산행지를 결정할 때 내가 산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내 산행 수준에 맞춰서 그 등급을 산행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 급경사라는 것은 내가 좀 실력이 붙고 안목이 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졌으면 그쪽으로 하고 처음부터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너무 장거리보다는 좀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 한 그 가까운 장소에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라지라는 것은 꼭 깊은 산, 명산,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 쪽의 낮은 협곡에도 그런 도라지가 경사지고 배수만 잘 되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먼 곳에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일단 찾으시면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산행 실력을 기르고 안목을 기르고 도라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면 거기서부터 점점 산행지를 넓히면서 경사나 고도나 아니면 그 난이도를 좀 더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붙을수록 그 도라지의 그런 산행지도 좀 더 위험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낚시의 3대 요소라면 물대 포인트 테크닉이라거든요. 고기가 그 조수간만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고기가 있기로 할 때 물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 고기가 있는 장소에 가야 되고, 내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낚시의 3대 요소인데, 등산의 3대 요소는 일단 물대는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등산의 3대 요소는 첫째는 보급입니다. 내가 산에 갈 때 얼만큼 식량을 가져가냐, 얼만큼 물을 가져가냐, 이것 따라서 내가 산행 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둘째는 포인트죠. 도라지가 서식할 만한 그런 환경에 갔을 때 그 도라지가 있는 곳에 가야만 도라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포인트 선정을 해야 되고, 셋째는 테크닉이죠. 산을 오르고 내리고 낼 수 있는 기술, 절벽을 탈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도라지를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안목은 뭐냐면 그 위험 요소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절벽을 걸릴 때도 발을 어떻게 디디고, 그 다음에 절벽 끝에 바위가 갈라지는 바위를 짚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무수하게 많은 그 산행을 해야만 이 경험을 얻어지거든요. 한국도 산행하다 보면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동할 때 굉장히 엄청난 기운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의 기운이라 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진짜 위험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로프 메고 수립절벽 내려갈 때도 위험하지만 로프 안 메고 한 60도 경사를 이동할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벽 도라지 산행이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빡센 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여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보급인데, 물하고 이런 것을 넉넉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을 섭취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만이 산행에서 체력이 다운되지 않거든요. 여름 산행에서 탈진이나 탈수가 오는 사람들 그 배낭을 열어보면 항상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을 타이밍에 그 음식을 안 먹고 한 템포를 늦춰버리니까 몸이 금방 탈수가 오고 탈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산행에서 항상 물 같은 것도 여유있게 갖고 가시고, 중간중간에 물을 계속 섭취하시고, 꼭 도시락상 한다고 해서 뭐 꼭 12시 점심시간 때가 도시락 먹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배고프고 탈진하기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 중간중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탈수와 탈진이 안 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산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산행의 꿀팁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초를 보는 눈보다는 위험을 볼 수 있는 눈하고, 그리고 산행 실력이 갖춰지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점점 난이도 높은 산과 장소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보러 가시고 싶으면 일단은 너무 먼 곳에 너무 높은 산보다는 일단 강 쪽의 협곡, 낮은 쪽의 절벽부터 내가 완만하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초대물을 본다기보다는 어린 도라지가 어떤 데 있는지, 도라지가 이런 데 있구나, 이런 것을 본다는 차원에서 좀 가시다가 실력과 안목이 늘면 점점 산행지를 높이고 멀리 가고 점점 난이도를 높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에 갈 때 항상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삼이나 하수어나 도라지를 보러 간다면 항상 그 씨앗을 준비해 가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산에 가는 거 도라지를 못 보더라도 그 도라지가 서식할 만한 그런 여건에 그 씨앗을 또 뿌려주면 그 개들이 또 새싹을 틔워가지고 그 애들이 또 좀 더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총평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산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멋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